2014년 일본 도쿄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2년 동안 감금 후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관찰했던 명문대생 납치범 테라우치 카부, 그의 과거와 사건을 본 일본 네티즌들의 어처구니 없는 반응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자, 그럼 일명 아사카시 여중생 납치 사건의 범인 테라우치 카부에 대한 시민재판을 시작합니다. 중범죄자들 중 유년 시절이 불행하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유독 많은데 테라우치 카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그의 집안은 건축학과 교수직을 지낸 할아버지를 필두로 가족 대부분이 고학력자인 초엘리트였고, 아버지는 연매출 6천만엔, 한국 돈으로 5억 6천만원의 온라인 사업가로 방범용품, CCTV, 특수자물쇠를 판매하는 회사 이방범.com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금수저를 넘어 다이어수저였다. 유복한 집안으로 자란 카부는 어르신들에게 깍듯하기로 유명했으며 지역 어린이 캠프 행사에 참여해 친동생을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평판이 정말 좋은 아이였다. 카부가 유괴했던 피해자 사이토 안나와 친여동생의 나이가 동갑이라는 것이 좀 소름 끼치긴 하지만 말이다. 그는 부모님의 교육 열정 덕분인지 우수한 성적으로 지역 명문 중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빠지기도 하는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직접 소녀들을 감금해 관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중학교 시절 점점 더 짙어져 도서관에서 납치와 세뇌 관련 책을 찾아 읽을 정도였다. 납치의 욕구에 대한 속마음을 숨긴 채로 일본 내 10위 안에 드는 명문대학교 치바대학에 입학해 평범하게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는 여행을 가는 등 특이한 문제 없이 평범한 대학생활을 보냈다. 카부는 치바대학을 졸업하는 동시에 소방설비 관련 기업에 합격해 취업 확정을 받아놓을 정도로 남들이 보기에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였다. 그가 숨겨놓은 구역질나는 미친 짓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테라우치 카부는 친구들에게 파일럿이라고 불리는 비행기 광이었고, 대학교 2학년 때 소형 항공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캐나다 유학길에 오를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캐나다에서 공부만 했으면 좋으련만 우연히 본 뉴스를 통해 한 사건을 보고 납치, 감금이라는 욕망이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TV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그 뉴스는 클리브랜드 감금 사건으로 3명의 여성을 감금하고 강간하여 5번이나 임신을 시키고 피해자들의 복부를 걷어차 유산시켰던 끔찍한 사건이다. 점점 납치 감금에 대한 욕구가 카부를 잠식했고, 여중고생을 납치 감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해 변화를 관찰하겠다는 정신나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전문가들은 그가 클리블랜드 사건을 보고 그동안 눌러왔던 욕구를 터뜨리며 범죄 계획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귀국과 동시에 계획한 대로 도쿄 아사카시 지역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한 여중생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뒤를 밟아 집까지 쫓아갔고, 집 앞 화분에 표기된 사이토 안나가 여중생의 이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안나를 타깃으로 치밀한 계획을 짠 카부는 혼자 하교하는 안나에게 다가가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본인은 변호사라며 차로 유인했다. 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사실 너의 부모님이 이혼을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며 집에 빚이 있어 너의 장기를 팔아 돈을 마련하려는 걸 알려주려 했다는 되도 않는 거짓말을 시전했고, 안나는 당연히 믿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 철저하게 계획했던 카부는 음성 합성 프로그램으로 교묘하게 만든 그녀의 부모님의 음성 대화를 들려주었고, 안나는 충격을 받고 거짓말에 홀려 치바대학 근처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 따라 들어가게 된다. 그녀는 그날로부터 2년간 감금을 당하며 세뇌와 감시를 받게 된다. 카부는 안나에게 부모님이 장기를 팔아 넘길 계획이었고 쓸모가 없어지자 넌 버림받았다, 아무도 널 찾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의 세뇌 교육을 시작했다. 매일 나는 버려졌다, 돌아갈 집이 없다 라고 복창을 시켰고, 세뇌로 인해 도망가지 못하게 했으며 안나의 사고력은 점점 떨어지고 정신은 피폐해져만 갔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카부가 현관 외부 자물쇠를 깜빡한 걸 눈치챈 안나는 용기 내어 탈출해 주위 사람들 3명에게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을 당했고, 안나는 카부의 말대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 모두가 날 버렸구나 라는 큰 절망에 빠져 스스로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 감금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상 도망을 못 갈 것이라 확신한 카부는 경계를 풀었고 안나에게 컴퓨터까지 허락할 정도였다. 이미 세뇌당한 그녀는 평범하게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부모님이 2년째 자신을 찾고 있다는 글을 발견해 지금까지 그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탈출을 결심하게 된다. 카부의 허술해진 감시를 피해 탈출에 성공했고, 숨겨둔 500엔으로 공중전화기로 달려가 실종 전단지 속 번호로 전화를 걸어 2년 만에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테라우치 카부는 안나가 탈출한 것을 알아차리고 근처 산으로 들어가 자살 시도를 한다. 커터칼로 목 오른쪽 경동맥을 끊으려 했지만 사무라이 할복 정신이 부족한 찐따라서 그런지 살짝 그었고 그마저도 아프다고 살기 위해 도로변으로 나가 지나가던 신문 배달원을 붙잡고 경찰을 불러달라 사정사정을 했다. 그렇게 경찰에 붙잡히며 2년간의 범행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며 발칵 뒤집히게 된다. 사건이 알려진 후 테라우치 카부와 사이토 안나는 악플에 시달리게 된다. 카부의 생김새를 본 네티즌들이 그의 귓볼이 북한인 특유의 형태라며 조선인의 피가 섞인 조센징이라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악플을 달았고 그가 100% 일본인 혈통이라는 게 확인이 되자마자 급 아가리를 묵념했다고 한다. 역시 날조 강국이다. 안나에게는 인터넷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범인의 집에 택배기사가 방문했을 때 웃으며 맞이했다는 점, 탈출 시 외부 잠금 장치가 없었던 부분을 꼬집으며 감금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은 것이고 동거를 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악플들이 날렸다. 추후 진술서에서 정말 도망치고 싶었지만 버림받은 줄 알았다는 내용이 밝혀지며 또 한 번 그 똥내나는 아가리를 닫았다고 한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범인과 여성 사이에 절대적인 주종 관계가 있어 여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탈출 기회만 엿보다 실행으로 옮길 용기를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유괴, 감금치사죄로 징역 12년을 받는 듯 했지만 피해자에게 폭행 및 성폭행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에 9년을 선고받았다. 그마저도 억울했는지 카부는 최종 재판에서 재판장이 카부에게 이름과 직업을 물었더니 제 이름은 오타지 켄지이며 직업은 숲의 요정입니다 라는 미친 쌉소리를 하며 심신미약으로 형을 줄여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꼴을 보고 빡친 재판장이 징역 15년을 구형해버렸다. 안나는 감금된 2년 동안 키가 5cm나 자랐고 극적인 탈출로 무사히 가족품에 안겼지만 향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꽃같은 그녀의 인생을 망친 극악무도한 죄에 비해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일본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고 한다. 카부는 징역 15년 만기 출소를 하더라도 고작 30대 중반의 나이라는 것에 일본 여론은 그가 또 똑같은 범죄를 반복할 것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자, 그럼 한국에서도 이와 똑같은 납치 사건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판결을 댓글로 적어주세요.